오늘 배울 한문소설 양반전. 양반전은 한문으로 된 한문소설이고, 한문소설. 그 다음에 당대 시대를 비판 풍자소설에 해당된다. 풍자소설. 자, 풍자소설. 풍자소설을 공부하기 전에 풍자가 뭔지를 잠깐 알아보기로 해. 풍자는 원래 자, 이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 현실의 모순을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 그럼 비판하고 풍자하고의 차이는 뭘까라고 얘기한다면, 비판은 직접적이고, 그 다음에 날카로운 어떤 반박인데, 날카로운 반박. 그러니까 그 대상이나 비판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거야. 하지만 풍자는 직접적이 아니라 돌려서, 그러니까 넌지시 비판하는 건데, 문제는 풍자에는 자, 문학적 요소인 해학이 있다. 해학 웃음을 준단 말이야.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대상이나 모순 이런 것들을 비판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양반전에서는 당시의 부조리한 현상, 그 대표적 대상이 누구냐면 양반이란 말이야. 양반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건데, 문제는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직접적 공격, 뭐 비속어를 쓴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예를 들면 비웃음을 준다든지, 아니면 대상에 대해서 말장난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치밋댄다든지, 시치밋대기, 뭐 아니면 또 하나가 과장,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거야. 결론은 비난인데 딱 보기에는 비난이 아니야. 겉으로는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아. 뭐 해악도 있고 웃음도 있고. 하지만 직접적 공격은 절대로 안 한단 말이야. 직설적으로 대놓고 욕하는 게 아니고 돌려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돌려서 넌지시 비판하는 게 풍자고, 이 양반전은 그런 풍자를 통해서 해악과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풍자소설이다. 자, 그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로 할게. 어떤 부분에 풍자가 있는지, 어떻게 풍자하는지. 자, 본문 봅시다. 양반이란 사족들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사족은 여기 사족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 선비나 무인의 집안 혹은 그 후손을 말하는 거니까, 무인들의 집안, 선비의 집안 혹은 그 선비의 후손을 사족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하면 선비나 무인의 집안을 말하는데 플러스 그 후손들도 포함시킨다. 이게 사족이야. 자, 강원도 정선군에 한 양반이 살고 있다. 자, 정선은 그 당시에 시골이기 때문에 시골 양반을 말하는 거겠지. 시골 양반. 그러면 뭐야? 경제적으로는 경제적 무능.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얘기야. 그 양반이 살았어. 이 양반은 어질고 그릴 길 좋아하여 군수가 새로 부임하면 을에 몸소 그 집을 찾아와 인사를 드렸다. 생각해봐. 군수가 관리인데 이 양반한테 와서, 군수가 부임하면 와서 인사를 하는 거야. 인사. 그러니까 그 고을 정선군에서는 그래도 존중받고 있는 그런 양반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런데 이 양반은 집이 가난하여 해마다 관아의 곡식을 타다 먹는 것이 쌓여서 천석에 이르렀다. 얼마나 가난하면 집이 가난해 가지고 해마다 고을을 타서 쌓여서 천석에 이르렀대. 그리고 꼬다 먹은 곡식이 저렇게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시 조선 후기인데, 박지원 선생이 양반전을 썼을 때가 조선 후기인데, 조선 후기 양반의 현실이고 동시에 이거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 시대의 양반들 중에
이렇게 몰락하고 경제적으로 무능한 양반들이 많았다는 걸 드러낸다. 강원도 감사가 그 고을을 순시하다가 차례차례 이렇게 돌다가 정선에 이르러 관곡의 장부를 조사하고 크게 노하였다. 환곡의 장부라 그랬는데 환곡의 장부에서 대노해서 노했다는 얘기는 아까 말한 걸로 한다면 이만큼이나 관곡을 빌려다 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창고에는 이만큼이 비어 있는 거지. 너무 많이 빌려다 먹은 거야. 그리고 갚지 않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대노한 이유가 빌려가서 다시 갚지 않은 곡식이 저렇게 많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게 된 거지. 어떤 놈의 양반이 이처럼 군량을 축냈단 말이냐라고 여기 강원도 감사가 이렇게 화가 나서 말했는데, 그리고 나서 하고 곧 명령해서 그 양반을 천석을 빌려간 양반, 정성군의 양반 잡아 가두게 했다. 군수는 그 양반이 가난해서 갚을 힘이 없는 것을 딱하게 여기고 차마 가두지는 못했다. 그 무슨 도리가 없었다라고 해서 가두지는 못하고 어떤 도리가 없어.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는, 자, 이게 바로 아까 갚을 힘이 없다. 이게 바로 당시 양반의 양반 사대부를 포함한 양반의 무능이고, 무능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경제적 무능이다. 요걸 얘기하고 있는 게 당시 양반이 여기서 환곡이라는데 이건 관청에서 곡식을 빌려다 먹는 거야. 갚을 힘이 없다. 당시의 경제적 무능을 얘기한다. 양반 역시 밤낮 울기만 하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울기만 하고 해결할 방법을 차리지 못했다. 이 방도는 방법을 말하는 거겠지. 자,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이거 역시도 양반의 무능을 드러낸 거야. 꼬다 먹었으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시 양반이 가난해서 환곡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그걸 또 해결할 방법을 차리지 못한 것은 모두 그 당시 양반의 경제적 무능을 보여주는 예에 해당된다. 그 부인이 역정을 냈다. 화가 난 거지. 당신은 평생 그리기만 좋아하더니 관곡을 갚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군요. 이 환곡이라는 게 관청에서 빌려다 먹는 곡식이기 때문에 관곡이라고 해도 되고 환곡이라고 해도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무능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건데, 자, 똑같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군요. 관곡을 갚는데 라고 얘기했으니까 방법을 찾지 못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양반이란 한 푼도, 여기지. 양반이란 한 푼도 가치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 한 푼어치도 가치가 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 이 얘기는 양반이 무능하다는 거, 혹은 당시에 양반은 돈으로 따지면 한 푼도 안 된다.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네. 가치가 없다. 양반이란 신분 가치가 없다. 여기는 지금 무능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 거고, 무능력에 대한 얘기, 양반의 무능력.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런 거야. 관곡을 갚는데 환곡을 갚는데 라고 나왔는데, 이게 바로 해결책이잖아. 꼬다 먹었으면 갚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방법을 못 찾고 있으니까 환곡을 갚는데 관곡을 갚는데 해결책이 없고, 양반이라는 건 가치를 따지니까 전혀 가치가 없다. 한 푼의 가치도 없다. 역시 경제적 무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다. 경제적 무능력. 자, 그 다음에 그 마을에 사는 한 부자가 가족들과 의논하기를, 자, 여기 부자가 나왔는데 이거는 당시 신흥이라는 건 새로 나온 거고 부유층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분상으로는 양반보다 아래야. 하지만 경제적 부분은 양반보다 위야. 이런 신분이 새롭게 나타난 시대가 바로 조선 후기 이 당시란 말이야.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존귀한 대접만 받고, 나는 아무리 부자라도
항상 천하지 않느냐라고 했어. 이 양반은 대접받고 비천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양반 사회의 모습이고, 양반 사회의 모습은 이렇게 신분적인 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사회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말도 못하고 양반만 보면 굽신굽신 두려워해하고 엉금엉금 가서 정하배라고 하는데, 정하배는 이제 무릎 꿇고 땅에 무릎 꿇고 기는 거야. 기는 거. 코를 땅에 무릎을 박고 기는 거. 정하배는 엉금엉금 기어가서 코를 땅에 박는다. 완전히 납작 엎드린다는 얘기고, 코를 땅에 대고 무릎을 기는 등 우리는 노상, 늘 수모를 받는단 말이야. 이제 동네 양반이 가난해서 타먹는 환자, 아까 나왔던 관곡, 천석을 갚지 못하고 시방, 지금 아주 난처한 판이니 그 형편이 도저히 양반이라는 신분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장차 그 이 양반을 사서 가져보겠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양반이라는 신분을 돈으로 살 수 있네? 그러면 신분도 돈으로 사고 파는 시대다. 사고 파는 시대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양반 사회의 신분 차별이 일어나기 때문에 돈이 많아도 아무리 부자라도 비천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양반이라는 양반 신분을 사려는 이유다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대접받아야 되는데 대접을 못 받으니까 나는 그럼 양반 신분을 돈으로 사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누가? 이 부자가. 원래는 전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신분이 낮지만 부유층이 등장하기 시작한 게 바로 조선 후기다. 부자는 곧 양반을 찾아가 보고 자기 대신 환자를 갚아주겠다고 청했다. 그리고 양반은 그러니까 크게 기뻐하며 승낙하고, 그래서 부자는 즉시 곡식을 관가에 실어가서 양반의 환자 관곡을 갚았다. 그러니까 대신 갚아준 거야. 대신에 양반 신분을 받겠지, 그지? 군수는 양반이 관곡을 모두 갚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아주 놀랍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 양반이 말이야,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군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 이건 군수는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갚았지? 그래서 깜짝 놀란 거야. 군수가 몸소 찾아가서 양반을 위로하고 또 관곡을 갚게 된 사정을 물어보려고 하였다. 그런데 뜻밖의 양반이, 자 이제 나온다, 번거지를 쓰고, 번거지 잠뱅이를 입고, 잠뱅이, 자 이것도 신분이지, 신분. 자 이거는 번거지나 잠뱅이는 신분이 낮은 계층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평민이 된 거지. 평민의 차림이라고 볼 수 있겠어. 갑자기 양반이 평민의 차림으로 나타난 거야. 엎드려갖고 소인이라고 자칭하며, 자기가 스스로 소인이라고 하며 감히 군수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지 않은가. 군수가 깜짝 놀라서 내려가서 부축하고, 귀하는 어찌 이다지 스스로 낮추어 욕되게 하시는가요? 높으신 양반께서 왜 이렇게 평민 차림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까? 하고 말했다. 양반은 더욱 황공해서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엎드려 아랜다. 자, 이 모습이 바로 평민들이 한 거고, 이제 완전히 신분을 팔고 평민이 된 거야. 평민들이 이렇게 군수 양반 앞에서 굽신대는 거지. 이 뭐 초라한 모습이지. 초라한 양반의 모습을 계속 지속하고 있단 말이야. 황송하오이다. 송인이 감히 욕됨을 자청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욕되는 게 아니라 이미 양반을 팔았어. 그럼 난 지금 더 이상 양반이 아니고 양반을 판 대신에 황곡을 갚았습죠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갚았지요. 동리의 부자 사람이 양반 옳습니다라고 해서 관곡을 갚아주는 대신
양반 신분을 자 여기 지금 동네 부자한테 팔았다는 얘기를 한 거지. 양반은 이미 부자한테 간 거다. 소인이 이제 다시 어떻게 전에 양반의 모칭해서 양반을 모칭했다. 양반이라고 스스로 부르고란 얘기야. 모칭해가지고 양반 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모칭이라고 했으니까 가짜로다가 막 스스로 양반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모칭이라는 얘기는 원래는 사칭한다. 이 말은 거짓말로 남으로 속인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전에 양반을 그것을 사칭해가지고 양반인 건 사실이었지만 지금 양반이 아니니까 양반을 팔고 평민이 됐는데 어떻게 양반 행세를 하겠습니까? 군수는 감탄해서 말했다라고 얘기한 거. 뭐라고? 군자로구나. 또 칭찬하네. 자, 군자로구나. 부자요. 양반이로구나. 부자요. 자, 그러면 자, 군자로구나. 부자요. 부자는 양반이구나. 부자요. 라고 했으니까 이 부자를 칭찬하고 있는 거지. 부자는 군자구나. 부자는 양반이구나 라고 얘기한 거야. 부자이면서도 인색하지 않으니 의로운 일이다 라고 얘기했고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니 어진 일이요. 그래서 의롭다라는 건 군자고 어지르다라는 건 여기서는 군자의 도리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비천한 것을 싫어하고 존귀한 것을 사모하니 지혜로운 양반이다 라고 얘기한 거야. 이야말로 진짜 내가 생각해도 양반이로구나. 그러나 사사로, 이 사사라는 건 개인과 개인이라는 뜻이야. 개인끼리 팔고 사고서 증명서를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재판이 일어날 꼬투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서로 팔았느니 말았느니 안 팔았느니 막 이런 문제 때문에 재판까지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군수지. 너와 약속해서 군민으로 증인을 삼고 증서를 만들어 믿었게 하되 본관이 마땅히 거기에 서명할 거다. 그러니까 군수가 중간에서 증인이 될 거다라고 얘기한 거야. 사고 팔았다는 거래 증서에 사인을 해줄 거다. 그러니까 그거가 증명서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리고 군수는 돌아가서 고을 안에 양반 및 농사꾼 공장 장사치. 그럼 여기 지금 고을 안에 있는 양반, 사족은 양반을 부르는 말이야. 양반, 농공상, 농인, 농구, 공인, 갑바치, 상인, 장사꾼 얘네들을 다 모아가지고 관가에 모았단 말이야. 관청에 그 앞에 뜰에다 모았다고. 부자는 향소의 오른쪽에 쓰고 양반은 공용의 아래 섰다. 신분 때문에 그래, 신분. 자, 전부 다 모아놓고 부자는 양반을 샀으니까 향소의 오른쪽, 여기서 향소는 높은 자리겠고 높은 자리에 오른쪽에 서고 양반은 이제 평민이 됐으니까 저 아래 대돌 아래 공방 아래 섰다. 신분이 바뀐 거지 지금. 신분을 돈 주고 사고 팔았기 때문에 부자가 양반이 됐으니까 높은 자리 오른쪽에 서고 양반은 평민이 됐으니까 낮은 자리 공용의 아래에 섰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증서를 만들었단 말이야. 어떻게? 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증서를 만들었어. 건융은 이거는 시대 몇 년을 말하는 거지. 자, 건융이란 말은 이거는 연호라고 해서 우리나라 건 아니고 청나라가 나라를 세우면 이렇게 연호를 만들어. 연호를. 그때부터 1년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되거나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면 연호가 달라져. 그래서 건융 10년 9월 모일에 이 문서를 만들어라 라고 그랬어. 이 문서를 만들어라. 이게 지금 군수가 이제 만들어준 거지. 군수가 송사의 꼬투리가 될지 모르니까 군수가 증서를 만들어준 거야. 증서의 내용. 위 증서라는 얘기야. 양반을 팔아서 한국을 갚는 것으로 그 값은 천석이다. 그러니까 천석으로다가 양반 신분을 팔았다 샀다라는 얘기고 오직 양반은
여러 가지로 일컫나니. 그러니까 양반은 여러 종류가 있다는 말이야. 글을 읽으면 사라고 부르고, 정치에 나가면 대부라고 부르고, 덕이 있으면 군자라고 부르고, 다 양반을 부르는 거야. 무반은 서쪽에, 문반은 동쪽에. 그러니까 무반, 보통 호반이라고 불러. 호랑이 그림 있는 관복을 입었어. 문반은 학반이라고 부르지. 학이 있는 관복을 입었기 때문에 이것이 양반이 너 좋을 대로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는 얘기고, 호반은 무반이라고 하고, 학반은 문반이라고 하고, 이걸 동반이라고도 하고, 서쪽에 궁궐 서쪽에 있다 그래서 서반이라고도 불러.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라라는 얘기고, 야비한 일을 딱 끊고. 자, 이제 양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봐봐. 야비한 일을 딱 끊고 옛 것을 본받고 뜻을 고상하게 하며 늘 오경이면 일경이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야. 그러니까 오경이면 3, 4, 5경이면 새벽 5시 정도 되겠네. 만 되면 일어나서 황에다 불을 당겨 등잔에 불을 켜고, 눈은 가만히 곳곳을 보고, 발꿈치는 궁둥이에 모으고 앉아가지고 뭐해 그랬더니 동네박이 얼음에 박 밀듯이 외운다. 이건 책이야. 책의 구절인데, 여기서는 문장 글 공부라는 기본이 되는 기본서를 말한 말이야. 이거를 달달달 외워야 되는데 얼음 위에 박 밀듯이, 이거는 막힘없이란 뜻이야. 막힘없이 줄줄줄 외워야 한다. 줄임을 참고, 배고픔은 건 참고, 추위를 견뎌 입으로 설궁하지 아니하되. 설궁이 입으로 떠들면 안 돼. 추워 이렇게 떠들면 안 된다고. 고치 탄내하며 입안에서 침이 가늘게 내뿜어 연진을 한다라고 돼 있어. 자, 여기 지금 보면 추워도 화가 미안해.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양반이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자, 동네박이부터 다시 설명해 줄게. 동네박이는 얼음에 박 밀듯이 외운다. 막힘없이 줄줄 외운다. 그 다음에 배고픔은 참아야 되고, 줄임은 참고, 추위는 견뎌야 되고, 그 다음에 추위를 견뎌야 되고, 설궁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고치탄내하며. 그러니까 입으로 떠들면 안 돼. 춥다고 해서 추워 이렇게 떠들면 안 되고, 고치탄내라고 그랬잖아. 고치탄내. 이거는 여기 보면 뒤통수를 두드리면서 잔기침으로 입맛을 다시는 거,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고치탄내. 이를 달달 떨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뒤통수를 두드리거나 잔기침을 막 연속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걸 지금 계속 얘기한 거야. 다시 한번. 춥다 그래서 입으로 춥다고 떠들면 안 돼. 이빨을 덜덜 떨면 안 되고, 뒤통수를 두드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잔기침으로 입맛을 다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소매자락으로 모자를 써서 먼지를 털어 물결무늬가 생겨나게 하고, 소매자락으로 모자를 쓸어가지고 먼지를 털고 물결무늬가 생겨나게 하고,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기서 해야 되는 거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세수를 할 때 주먹을 비비지 말고, 양치질해서 입내를 내지 말고, 길게 뽑아서 여종을 부르며, 여봐라 라고 부르는 거지. 걸음걸이는 느릿느릿 옮겨서 신발을 땅에 끈다. 그리고 고문진보, 이것도 책이고요. 당시품이, 이것도 책이고, 깨알같이 베꼈을 때 한 줄에 백자를 쓰며, 손에 돈을 만지지 않고, 돈 같은 거 멀리하고, 쌀값을 물어보지 말고, 더워도 버선 벗지 말고, 밥 먹을 때 맨 상태로 밥상에 앉지 말고, 국을 먼저 훌쩍훌쩍 떠먹지 말고, 무엇을 후루루 마시지 말고, 젓가락으로 방아치지 말고, 생파를 먹지 말고, 막걸리를 켠 다음 수염을 쭉 빨지 말고, 담배를 피울 때 볼에 우물이 파이게 하지 말고, 화난다고 철을 두들겨 패지 말고, 성내서 그릇을 던지지 말고, 아이들에게 주먹질하지 말고, 노복 늙은 하인들을
야단쳐 죽이지 말고 말과 소를 꾸짖 때 급한 주인까지 욕하지 말고 아파도 무당 부리지 말고 제사 지낼 때 중을 정해다 제를 지내지 말고 이 제는 제사하고 좀 다른 거야. 종교적인 제사라고 생각하면 돼. 불교. 추워도 화롯불을 쬐지 말고 말할 때 이 사이로 침 흘리지 말고 소 잡는 일을 하지 말고 돈을 가지고 노름하지 말 것. 전부 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지켜야 되는 거 이와 같은 모든 분명히 양반에서 어긋난다. 그러면 이 증서를 가지고 관에 나와서 변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 만약에 이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증서라는 건 사실은 양반이 지켜야 될 일종의 의무고 규범이란 말이야. 양반이면 이런 걸 다 지켜야 된다고. 이 증서를 가지고 관에 나와서 변정할 것이다. 이 말은 옳고 그름, 잘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를 가릴 것이다. 그러니까 양반이 되면 이렇게 지켜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성주 정선군수 화합 이게 도장을 찍었다는 거고 좌수별감 관직이고 증서라고 해서 양반 신분을 사고판 거에 대한 증서를 써준 거지. 자, 그 다음에 증서를 줄줄줄 다 썼단 말이지. 이에 통인이 도장을 찍으니 여기서 지금 통인이란 말은 원래 군수 밑에 있는 심부름꾼을 말하는 거야. 심부름꾼. 근데 얘도 관리겠지, 그치? 관리 중에서 아주 낮은 관리라고 생각하면 돼. 낮은 관리. 심부름꾼이 탁탁 도장을 찍어 그 소리가 엄숙한 소리가 나고 마주치는 북두성이 종으로 삼성이 횡으로 찍혀 있다. 그러니까 마주치는 북두성이 아래로 삼성 세 개의 별이 옆으로 찍혀 있단 말이야. 결국은 별들을 다 찍었다는 얘기인데 도장에 그런 것들이 다 찍혀져 있는 거야. 알았니? 그래가지고 증서 밑에 도장이 딱 북두성 7개의 종으로 삼성은 횡으로 옆으로 찍혀 있다. 소리가 엄숙하고 찍어놓은 모양이 별들이 버려 있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했어. 이런 별 도장을 찍은 거야. 전부 별이 10개네. 그지? 부자는 호장이 증서를 읽는 것을 쭉 듣고 있다가 한참 멍하니 있다가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면 양반이라는 게 이것뿐입니까? 이건 실망이란 말이야. 어떤 실망이냐면 양반이 되면 부자는 누릴 수 있는 양반의 권리 그리고 양반의 어떤 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뭐 횡포라면 횡포 이런 것들을 다 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것은 뭐냐면 하지 말라라는 책임하고 의무란 말이야. 책임과 의무는 부담스럽고 힘든 거지.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까? 나한테 권리는 없습니까? 뭐 이런 거야. 나는 양반이 신선 같다고 들었는데 정말 이렇다면 너무 재미없는 걸요. 원하건대 뭐 이익이지 이걸 바랬는데 문서로 바꿔 주십시오라고 했단 말이야. 너무 재미가 없는 걸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걸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겠지. 원하건대 제게 이익이 되도록 문서를 바꿔 주십시오. 원래 원했던 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문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그러면 이 다시 작성한 건 바로 이 부분이겠지. 양반이 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다시 작성했어. 하늘이 백성을 낳을 때 넷으로 구분했는데 3인 가운데 넷이야 넷. 이 넷을 말하는 거야. 가장 높은 것이 사요. 양반의 이익은 막대하니 나온다. 이제 농사를 안 짓고 장사도 하지 않고 약간 문사를 섭렵해가지고 크게는 문과급제요. 작게는 진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글 공부해서 벼슬을 갖는 거지. 작게 돼도 진사야. 문과의 홍패는
길이가 두 자 남짓한 것이지만 백물이 구비되어 있어 그야말로 돈자루인 것이다 라고 돼 있어. 돈자루. 여기서는 돈자루가 금전적 이익을 말하는 거겠지. 백물이 구비됐다라는 얘기는 백물은 100가지 물건을 말하는 거야. 100가지 물건. 온갖 물건을 말하는 거야. 온갖 물건이 구비돼 있대. 다 갖춰졌대. 돈자루대. 진사가 나이 30에 처음에 관직에 나가더라도 진사가 30에 관직에 나가더라도 오히려 이름이 있는 음관이 되어 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양반이 돼. 나이가 먹어도 자 이름 있는 음관이 된대. 그러니까 원래는 이 음관이라는 건 정식으로 시험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지. 정식으로 시험 봐서 들어가지 않고 벼슬아치가 된다는 얘기야. 잘 되면 남행으로 큰 고을을 맡게 되고, 남행은 남쪽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귀밑이 일산은 이건 양산이지. 양산, 해 가리는 거. 일산의 바람에 휘어지고 배가 요령 소리에 커지며 방에는 기생이 귀고리로 치장하고. 지금 다 이런 거야. 뭐냐면 귀 밑에 양산바람에 휘어지고 라는 얘기는 양산 쓰고 유람하고, 그 다음에 잘 되면 남해에 가서 큰 고을 맡게 되고 고을 군수가 되는 거지. 귀 밑이 양산바람에 휘어지고 종들은 밑에서 예예 하면서 그 소리에 배가 커지며 라고 있어. 그러니까 배가 요령 소리에 커지며 라는 얘기. 예예 하는 소리, 굽신굽신 되는 소리. 방에는 기생들이 귀고리로 치장하고 앉아서 시중 들고, 뜰에는 곡식으로 학을 기른다. 기른다라는데 여기는 학이 깃든다. 들어온다라는 얘기야. 궁한 양반이 시골에 묻혀 있어도 무단을 하여, 자 무단이라 그랬으니까 아무리 가난한 시골 양반이라도 무단을 하여 강제로 이웃의 소를 끌어다 먼저 자기 땅을 갈고, 밭을 갈고, 남의 소를 끌어다가 말이지, 밭을 갈고 마을의 일꾼을 잡아다가 자기 눈에 김을 먼저 맨들 누가 감히 나를 괄시하랴. 괄시할 사람이 없지요. 그러니까 양반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바로 이런 거야. 너희들 코에 잿물을 들어붓고 머리끄댕이를 회회 돌리고 수염을 낚아채더라도 누가 감히 원망하지 못할 것이다. 잿물을 부으면 죽지요. 머리끄댕이를 휘휘 돌리고 수염을 낚아채더라도 누구도 원망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양반의 특권이고 양반의 이익이 되겠지. 그런데 그 이익이, 양반의 이익이 군수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달라. 알았니? 그러니까 부자는 증서를 중지시켰지. 왜? 자기가 생각했던 양반의 이익 특권하고 지금 새로 재작성한 양반의 특권하고 새로 작성한 양반의 특권하고 차이가 있단 말이야. 재작성한 거하고 차이가 있다. 부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특권이 많아. 그런데 부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특권이라고까지 생각하지 못했어. 이건 너무한 거야. 그러니까 증서를 중지시키고 혀를 내두르며 그만두시오. 그만두어. 맹랑하구만. 나를 장차 도둑놈. 그러니까 양반의 특권과 이익을 부자는 생각했었는데 새로 재작성된 특권은 거의 도둑놈 수준이다. 그래서 부자가 나를 양반이 아니라 도둑놈을 만들 작정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증서를 중지시킨 거야. 하고 머리를 흔들고 가버렸다. 부자는 평생 다시 양반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면서 끝난 거야. 그러니까 평생 올리지 않았어. 입에 올리지 않았다. 이 말은 다시는 양반이 되려고 하지 않고 포기했다. 그럼 결국은 조선 이 당시의 양반은 거의 도둑놈 수준이라는 얘기지. 도둑놈. 그걸 말한 거야. 역시 풍자는 이런 거란 말이야. 직접적으로 양반을 도둑놈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양반은 도둑놈이야. 이게 풍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양반을 직접적으로 이 도둑놈아 이렇게 말을 못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도둑놈아라고 얘기한 거지. 이게 풍자란 말이야. 그러면 이걸 읽는 평민들은, 민중들은 아유 그렇지 양반은 도둑놈이지 하면서 아마 웃었을 거야. 그게 풍자의 효과다. 풍자하고 있는 거야. 자,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속에 등장하는 양반전의 내용을 지금 살펴봤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봐야지. 이 양반전은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이 양반전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 한문소설이야. 한문소설. 표기상의 특징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분량은 지금 읽은 게 다니까 굉장히 짧지요. 분량상 단편소설이고 그 다음에 내용상 풍자소설이다. 자, 풍자. 비꼬아서 넌지시 비판하는 걸 풍자라고 하는데 그럼 뭘 비판한 걸까? 그러면 일단 대상은 양반이야. 양반. 대상은 풍자의 대상은 양반이다. 풍자의 대상은 양반. 양반인데 구체적으로 하면 양반의 무능력을 풍자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양반의 비생산성을 풍자하고 있다. 야, 관곡을 빌려다 갚지도 못해. 해결책조차 없어. 라는 것을 풍자한 거. 마지막 세 번째 풍자는 양반의 특권의식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남의 속 끌어다가 자기 눈 먼저 갈고 사람 잡아다가 양재물 붓고 고문하고 때리고 그래도 괜찮은 게 양반이다. 그게 어디 양반이야. 도둑놈이고 깡패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과 풍자를 하고 있다. 비판과 풍자. 직접적 비판은 아니고 간접적인 비판. 그 다음에 풍자하고 있다. 결국 양반의 1번과 2번과 3번을 풍자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소설의 특징은 뭐냐면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선 후기가 시대상이고 조선 후기의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양반이라는 신분을 사고팔 정도로 신분 제도가 붕괴됐다 정도로 하고 두 번째 아까 나왔던 신흥 부자 세력이 등장했다 라는 거고 또 양반 자체도 경제적으로 몰락해서 양반 신분 자체도 분화했다. 분화. 그러니까 분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양반도 여러 종류가 있었다. 진짜 양반 있는가 하면 이렇게 몰락한 시골 양반도 있고 돈 없는 양반도 있다는 얘기야.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잠깐 하나 더 얘기하면 풍자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말장난하는 거 있잖아. 말장난 언어유희라고도 하는데 말장난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비웃음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과장해서 상대방 대상을 비판하는 풍자의 방법이 있다. 여기 지금 그 내용상으로 한다면 뭐 이 정도가 되겠지. 과장 아니면 비웃음도 되겠어. 도둑놈. 자, 이게 지금 양반전의 전체 내용이라고 보면 돼. 다시 한번 정독해 보기 바래.